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물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삼각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약간 수학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삼각비라는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수학보다는 수학에서는 조금 더 함수 쪽으로 가게 돼서 그 연산하고 방정식을 구해서 해를 구하는 것들이 가까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물리에서는 오히려 벡터를 사용하는 이후부터는 이제 삼각비 자체를 가지고 많이 연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분해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에서도 약간 물리에서는 조금 수학에서 다른 삼각함수와 좀 다르게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역학 파트를 배울 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보면 책의 뒤편에 보면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어펜딕스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 A 파트가 이런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각함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학책들이 있는데 수학책에도 당연히 삼각함수, 삼각비, 삼각함수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상 삼각함수가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가끔씩 물리를 배우려면 수학을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수 하긴 하는데 아니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리에서 필요한 정도 수준만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복습으로 가겠습니다. 복습 중학교 때 삼각비에 대해서 배웁니다. 삼각비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용어가 약간 낯설기 때문에 영어를 좀 사용해 볼게요. hypotenuse라고 해서 빗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 우리가 사용하는 높이는 영어로 side opposite이라고 부르네요. 그다음에 밑변은 side adjacent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세 개의 삼각형은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경우 이 세 개의 변들 간의 비율을 하나의 형태로 표현한답니다.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AA 닮음이라고 하죠. AA 닮음. 직각이 하나 있고 하나의 각이 같으면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다 닮음이 됩니다. 닮음이 되기 때문에 이 닮음이 되면 길이의 비도 동일하게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의 비 자체가 같다는 거죠. 삼각형의 크기와 무관하게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같으면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이의 비를 표현할 때 한 가지 방법은 정말 이 길이들을 직접 입력해서 비를 구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0이고 5입니다. 네, 그러면 더 길면은 여기도 20이고 10이 되겠죠. 그럼 항상 10분의 5, 뭐 20분의 10 이런 형태로 길이의 비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값이 필요한 거죠. 빗변 또는 높이라는 두 개의 값이 필요한데 이 삼각비를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각도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변수 두 개에서 변수를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비를 수학에서 또는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크기는 기본적인 형태로 세 가지의 삼각비가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인은 이렇게 사인, 그다음에 코사인은 코사인, 그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죠. 이렇게 순서와 함께 이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인의 경우는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 이 탄젠트의 경우는 탄젠트 함수의 경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이 두 식들을 볼까요? 이 두 식을 코사인 분사 이렇게 나눠보면 빗변 길이 나눠지고 남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탄젠트 세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라는 이런 관계식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면은 짝꿍들이 있어요. 짝꿍들이 옆에 보면은 짝꿍들이 있는데 기본 개념은 사인 세타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세타분의 1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표현이 하네요. 이런 것들이 사인 세타분의 1은 코시컨트 세타. 네, 좀 길게 표현하면 코시컨트 세타, CSC 이렇게 보통 이렇게 줄여서 쓰는데요. 코시컨트 세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은 뭐다? 시컨트 세타라고 하고요. 탄젠트 세타의 역수는 코탄젠트 세타입니다. 이 값들은 앞에서 구했던 값들에 다 뒤집은 거면 됩니다. 코시컨트 세타의 경우는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높이였잖아요. 빗변분의 높이였는데 코시컨트 세타는 높이분의 빗변, 그다음에 시컨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코탄젠트 세타는 높이분의 밑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더 배우면 이거 뭐하러 배우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실제로 이거 그냥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이걸 알 필요가 있는가? 지금 수준에서 아마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탄젠트 세타 이거를 함수 형태를 쓴 다음에 함수 형태 세타 자리에다가 실수 변수인 x를 넣고 미분하거나 하면은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x가 나오거든요. 할 때마다 일일이 할 때마다
코시커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x분의 1 쓰기가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간편한 기호를 좀 만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수학자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수학자든 물리학자든 기본적으로 약간 게으름을 좀 가지고 있어요. 게을러서 이렇게 간편한 것들을 추구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고요. 자, 중요한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법칙 하나를 기억해보면 바로 이건데요.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밑변의 제곱분의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을 합하면 뭐 나온다? 빗변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벡터 연산에도 많이 사용되고 합성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기억하면 되고요. 좀 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와 벡터의 방향을 구할 때 사용되는 탄젠트 세타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벡터의 합을 하는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왼쪽에 보면 약간 약간 독특한 게 있죠. 독특한 게 있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맨 처음 삼각 B를 정의할 때는 삼각 B입니다. 삼각 B를 정의할 때는 세타라는 각도가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각도가 됩니다. 왜냐면 직각삼각형을 전제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세타가 120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어이가 없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20도 되고 그거는 이게 안 되는데 네, 맞아요. 세타가 90도를 넘어가게 되거나 또는 세타가 0도 이하가 되는 이런 경우들은 절대로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기 좀 뭔가 세타가 좀 되게 큰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뭔가요? 네, 뭐냐면요. 이쪽은 삼각 B가 아니라 삼각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각 함수. 이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삼각 B라는 성질을 바탕으로 함수를 만들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사인 세타라고 해서 우리가 빗변분의 높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 세타 자리에 세타의 각도를 그냥 실수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함수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함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의 값을 들어가면 또 하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함수 형태로 활용될 수 있어서 세타를 소위 말하는 일반각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삼각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은 왼쪽은 사실은 삼각 B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삼각 B는 아닌 거예요. 삼각형은 아닌 거예요. 삼각 B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냥 어떠한 새로운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되게 더 활용도가 더 커지게 되겠죠. 왜냐면 이 세타를 이제 세타를 4분면 위에 올려놓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위에 올려놓고 값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세타값의 범위에 따라서 세타값이 0부터 90도 사이까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다 양수입니다. 양수가 되고요. 근데 이제 세타가 더 커졌어요. 되면은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뭐랄까 삼각형의 B가 아니라 삼각함수,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 좌표 x값이 음수죠. x가 음수가 되고 y는 여전히 양수입니다. 어느 값에 문제가 생기냐면 빗변분의 윗변이었던 코사인 세타가 문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r분의 x이기 때문에 x가 음수니까 이것도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과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겠죠. 탄젠트도 x분의 y인데 x가 음수되기 때문에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보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게 됩니다. 코사인과 사인 탄젠트가 음수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세타 이번에 이렇게 210도 180도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x랑 y 모두 다 음수가 됩니다. 하지만 음수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를 제외한 코사인과 사인 모두가 네. 코사인과 사인이 모두 음수가 되지만 탄젠트는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도가 270도에서 300도 사이가 되면 이번에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현재 그려져 있는 각도를 거꾸로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아까 언급했던 대로 이제 삼각비 어떻게 각도가 세타가 마이너스 30도 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좀 말이 안 되지만 지금은 삼각 B가 아니라 삼각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의 경우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원래 이 3제곱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 지수를 지수가 아니라 지수 함수로 바꿔서 y는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x값에다가 우리가 많은 값을 넣을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1제곱도 넣을 수 있고 2의 2분의 1제곱 넣을 수 있고 2의 루트 2제곱 넣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삼각 B라는 어떤 기본 삼각형의 어떤 성질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각도가 들어간 자리를 이제 실수의 어떤 값을 넣어서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의 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보통 돌아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도가. 이렇게 하면 탄젠트만, 코사인만 양수가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봤을 때 우리가 삼각 B 그리고 삼각 B를 좀 확장시킨 삼각 함수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삼각 함수의 공식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제가 삼각 함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들어가는 각도에 더 이상 들어가는 각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의 각도가 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 제가 삼각 함수라는 표현을 쓸게요. 물론 당연히 삼각 함수에서 만족하는 성질들은 삼각 B의 법칙에서도 당연히 만족을 하게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타를 하고 우리가 이 빗변에 R이고 X라고 했을 때 Y라고 했을 때 코사인 제곱 세타는 X제곱분의 Y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는 X제곱분의 많이 틀렸네요. 다시 지우고 할게요. R, X, Y라고 할 때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거는 R제곱분의 Y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X제곱입니다. 그러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는데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위에 있는 값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인 합공식입니다. 물론 합공식에 대한 부분도 수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증명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만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인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경우는 어떤 말이냐면 사인 그래서 75도를 구하고 싶다. 이거는 사인 30도 더하기 45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30도와 45도는 일반각이기 때문에 특수각이기 때문에 우리 값들을 알고 있지만 75도는 우리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요. 손으로 못 구해요. 계산기로는 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인 30 더하기 45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사인 30 곱하기 코사인 45도 그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30도 곱하기 사인 45도. 그래서 좀 더 계산해 보면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3, 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4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사인 75도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더하는 건데 이런 사인 A, 사인 코사인 B,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A, 사인 B 이렇게 복호동순이라고 하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사실 이거는 그냥 암기하고 알아야 되는 공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경우도 보면 코사인은 재미나게 코사인을 먼저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을 더할 때는 마이너스하고 사인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식에서 사인 A 더하기 사인 A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죠? 사인 2A가 되는 경우 각도가 2배가 되는 경우는 사인 A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 사인 A가 되겠죠. 따라서 같아요. 2 사인 A 코사인 A 이렇게 식이 얻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거는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물리선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좀 많이 사용돼요. 식이 이렇게 줄었을 때 이거를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책에 보면은 또 다양한 그 공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필요할 때 또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또 다시 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